제가 64년 용띠입니다. 예전 같으면 환갑잔치를 할 나이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요즘이야 환갑잔치 같은 걸 거의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상념이 드는 게 사실이고 쓸데없는 말도 많아집니다. 라떼류 선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해를 마감하기 전에 잔소리 딱 한 번만 하고 끝내도록 하죠. 20, 30대 청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30대가 청년이냐? 60대가 노년이 아니듯 30대가 초고령 사회에선 청년입니다. 이 조언은 사실 제 청년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들, 이걸 중심으로 해서 20, 30대라면 더 열심히 해야 할 일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지침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청년들도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실을 추구하고 자신의 의견과 원칙을 갖추자. 광기 80년대 거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입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도들 얘기를 하고 또 글을 읽으라고 권하고 그러니까 상당수가 과격하고 극단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이 그 시절로 돌아간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1983년이죠. 제 대학교 1학년 때 북한 이용평 소령이 월남하는 과정에서 서해안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남침 경고가 잘못 발효되기도 했죠. 이때 대학 캠퍼스에 있던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은 극단적으로 이 사실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토론도 벌였죠. 민방공 훈련 정보를 그대로 믿고 북한의 남침이라고 철석같이 믿던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또 일부는 미국과 전두환 독재 정권의 남침 유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됐고 한 30분이 채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양쪽 모두 머쓱해졌습니다. 월남에 따른 추격전을 서로 확대 해석한 해프닝이 불과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사실을 쫓으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념이나 남들 주장이 아니라 자신만의 의견과 원칙을 갖추면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야 그 차이를 좀 느낍니다. 지금 이념이나 남들 주장에 경도돼서 인생에 남은 마지막 몇 년이나 몇십 년을 허비하는 또래나 선배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많이 쉽지 사실을 추구하고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갖추는 게 쉬운 일이냐 반론 제기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기준을 수립하고 그 후로 쭉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그게 어렵다면은 어떤 일이나 현상을 목도할 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주변 얘기 듣지 마시고 심호흡부터 한번 하고 나서 사실관계를 천천히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도 여기저기 전화가 걸려왔는데 처음에는 장난이나 해킹처럼 이걸 비현실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판단해보면 심호흡 몇 번 하고 나면 위기에 몰린 궁지에 몰린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나 내란 성격이 분명했습니다. 국민과 국회 그리고 우리 군의 현재 수준을 생각해보면 역사를 되돌리려는 이런 시도가 오판이자 자충수로 끝이 날 거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혼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대단한 청년들입니다. 이미 제 충고의 상당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죠. 두 번째는 독서를 하자. 압니다. 뭐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대에 무슨 독서냐. 인공지능 AI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시기에 무슨 독서냐. 제가 제자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디지털 시대에 책 읽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저는 거꾸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더 독서를 해야 된다.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가 있고 AI 도움으로 답을 꾸밀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배경 지식으로 하는 독서의 힘이 위력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독서 없이 이런 기술만 활용하게 되면 정보나 지식 통찰력 면에서 완전히 오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휘둘릴 가능성이 그것도 잘못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목포의 어떤 지역 맛집에 간다고 예를 들어보죠. 그럼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어떤 IC로 나갈지 정도는 제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거기서 나와서 제가 낯선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데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큰 줄기를 모른 채 처음부터 내비게이션을 켜게 되면 실제로 최근에 이미 드러나는 현상처럼 엉뚱한 길로 가서 고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라는 건 기본적인 정보나 지식 통찰력에 해당이 되고 내비는 검색을 포함한 기술적 도움에 해당합니다. 만약 AI가 작성한 답의 오류라든가 혹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치면 이걸 걸러낼 기초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원칙이나 의견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저도 살면서 건강해졌던 시기가 한 두서너 번 있었는데 이때 쉬면서 독서를 많이 해뒀는데 이거 가지고 그 후에 각각 10여 년씩 먹고 살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독서를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더 독서를 해야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청년 시절은 특히 우리나라의 청년 시절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하게 주입받는 시기입니다. 사람 많이 할수록 좋고 유능하고 특히 인맥관리는 한국 사회에서 성공으로 이루는 지름길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믿음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중년 이후까지 주변에 남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번 충암파나 대통령 군 사조직에서 보듯이 형님하고 하는 관계가 자칫하면 잘못 오도되면 사회와 국가의 독소가 될 수도 있고 역사적인 패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맥락 없이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게 아니라 중년 이후까지 함께할 친구들과 가족에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청년 시기에는 좋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실망이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기대가 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친구건 가족건 이건 다 마찬가지로 실망하고 사람한테 배신당했다고 느끼겠죠. 기대를 과하게 키우지 않으면 이 문제는 실망도 크지 않은 법입니다. 제가 형제들과는 우애가 깊은 편인데 비결을 많은 사람들이 물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자주 만나지 말아라. 가족은 물론 친구에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자주 만나지 말라는 게 주기적으로 만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내 심기까지 헤아려 줄 거라는 과한 기대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건 하지 말아라. 다만 한 가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에 대한 기대는 물론 지나쳐서는 안 되죠.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너무 냉소적이거나 사람을 수단으로만 여기는 건 이것도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제 모교 출신들이 작당해서 벌인 일을 보면서 그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또 주변의 권력과 야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존재로만 봤다는 거죠. 학창시절 이후에 자신의 권력과 야심만 키워온 건데 마지막 자충수에도 여차하면 사람들한테 총뿌리를 들이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대학교 모교에 대해서 가진 불만은 인간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상대를 싸워 이길 것인가만 가르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입니다. 네 번째는 엉뚱한데요. 운동, 선크림, 수분크림 이걸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건강과 사랑이라는 게 사실 읽기 전까지 소중함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두서너 차례 고비마다 건강을 해치다 보니까 청년 시절부터 하는 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대학 때는 말년에 이 풍찬노숙을 너무 하다 보니까 폐결핵을 앓았고요. 직장생활 무렵에는 대장에 문제가 좀 생겼고 프리랜서로 사는 동안엔 천식이 심해져서 지금까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주기적 운동을 좀 하려고 노력 중인데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오래된 연식차에 뭐 엔진 첨가제 한두 통 넣는다고 나아지겠습니까? 젊어서부터 운동을 루틴으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운동과 함께 젊어서부터 습관으로 만들면 좋을 거, 제 생각에는 바로 피부 관리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수술이나 시술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빠지신 분들도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나 피부는 그 사람의 인생 역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얼굴과 피부는 나이를 드러내니까 좀 깨끗하게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동안이다 하는 분들 보면 바로 얼굴과 피부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이게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서 젊고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 그러자면 젊어서부터 선크림, 수분크림을 좀 바르면 어떨까 싶고요. 그거 전혀 안 했던 제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기능의 복잡한 화장품들 쓰는 대신에 기본적인 자외선 차단 또 수분 제공에 신경 쓰자. 초고령 사회, 노년을 눈앞에 든 선배의 쓰잘데기 없는 잔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